네, 여러분 오늘은 학습지 28번째 28번 학습지 정적분의 활용 넓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 정적분의 넓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곡선에서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즉 fx와 gx 사이에 있는 거. 자, 먼저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 여기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요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자, 요 s 넓이니까 즉 a부터 b까지 gx를 정적분 넓이, 자, 요 파란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fx 적분, 자, 요게 이제 요 넓이죠. 요 넓이에서 빼기 a부터 b까지 gx dx. 자, 요 넓이가 파란색 부분, 요 넓이를 빼주면 우리는 넓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줄게요. 범위가 똑같으니까, 범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로 만들 수 있겠다. 즉, fx 마이너스 gx. 자, 요렇게 dx.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gx고, gx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fx가 밑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요 식에서 그때 s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는데 fx에서 gx를 빼는 게 아니라 gx에서 fx를 빼주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gx 마이너스 fx dx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냐, 결국 큰 거에서 작은 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를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자, 요것의 dx다.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fx가 위에 있거나, 자, 지금 fx가 위에 있거나, 지금 이건 fx가 위에 있는 케이스고요. 반대로 이렇게 fx보다 gx가 더 클 때, 자, 요때가 바로 요 아래 경우고, 결국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면 fx가 위에 있든 gx가 위에 있든 어쨌든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로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거예요. x축 아래에 있어. 근데 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야,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fx를 정적분하면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수가 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는 거면 얘를 그냥 다 끌어올려서 평행이동,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k만큼 충분히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양수로 바꾸고, 이 gx도 마찬가지로 gx도 k만큼 평행이동해서 충분히 위로 바꿔주면 어쨌든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이 넓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자. fx가 gx보다 위에 있지만 얘가 음수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음수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우리가 이렇게 k로 끝없이 올릴 수 있다. 이 k는 적당히 큰 양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적당히 큰 양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자, 여기 적분한 거에서 요거 빼주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k, 자, dx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x 플러스 k dx. 자, 이 k가 얼마야 되냐?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
아까 같이 범위가 같으니까 합쳐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fx 플러스 k에서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플러스 k 마이너스 k 없어져서 결국 뭐가 되냐? ab fx 마이너스 gx. 이거에 dx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랑 결과가 동일하죠. 자, 여기 요 파트랑 결과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함수가 x축에 걸쳐있든 걸쳐있지 않든 결국에는 그냥 빼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요 경우에서 지금 fx가 gx보다 큰 경우잖아. 반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반대로 당연히 그러면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결국 gx에서 fx를 빼주는 거랑 결과가 동일하다. 즉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넓이라는 함수는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절대값을 써서 fx-gx 큰 거에서 아무튼 작은 거 빼가지고 적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은 케이스가 아니라요. 하나가 크다가 작다가 바뀌는 거죠. 자, A부터 C까지는 여기서는 fx가 더 크죠.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gx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서 구했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거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지금 fx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gx. 자, 이렇게 dx 하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자, gx가 이제 더 높이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자체입니다. 자, 위에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 요 넓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은 A부터 C까지 요 부분은 자, A부터 C까지 요 부분은 우리가 fx에서 gx를 빼주고 자, C부터 B까지 요 부분은 gx에서 fx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걸 잘 보면요. 요거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는 개념이니까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얘도 gx가 위에 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결국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을 써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절대값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얘도 절대값 어차피 양수니까요. 절대값 써도 상관없겠죠. 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 한 번 더 얘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dx. 자, 얘는요, 어차피 양수가 나오니까 이 절대값 안에 부호가 바꿔도 상관없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사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바꾸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fx 마이너스 gx 해줘도 상관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운데 함수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여기 모양이 같은 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얘는 하나로 쓸 수 있죠.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절대값 dx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fx 하나가 gx보다 완전히 클 때, 항상 클 때, 그리고 x축 둘 다 x축 위에 있을 때 그때 절대값 fx-gx 절대값 fx-gx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x축에 걸쳐 있든 두 개가 다 x축 아래에 있든 어쨌든지 간에 그때의 경우에도 네, 이렇게 자, 두 개가 서로 위치가 달라져도 이렇게 결국은 뭐야? 다 똑같죠? 다 똑같다는 것은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여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네,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두 함수 fx와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연속일 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dx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곡선의 넓이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빼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자, 곡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있어요.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한번 요 두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네. x축, y축 한번 그려보고요. 자, 여기 이제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될 거예요. 자, 요 함수는 이제 어디는 0,1을 지나죠? 0,1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0,1을 지나요. 아, 0,1에서 같이 만나겠구나. 그 다음에, 먼저 요 두 곡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만나는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곡선과 요 곡선이 만나는 점 어떻게 찾냐면 연립하는 거죠.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거니까 넘기면요. 자, 2x제곱 넘기면요. 마이너스 4x 넘기면 0. 이렇게 돼서 결국 0과 x는 0과 2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0, 즉 0, 여기다 0 넣으면 1이죠. 그죠? 0,1하고 2, 여기다 2 넣으면 4-2 플러스 1이니까 3인가요? 2, 3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1하고 한 요쯤인가요? 요쯤. 그 다음에 2, 3. 한 1, 2, 3. 한 요쯤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곡선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마 꼭지점이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지점이니까 아마 요렇게 생겼을 거다. 생각할 수 있고요. 요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요 곡선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정도죠. 1.5 요쯤 이제 꼭지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를 지나니까요. 요렇게 정도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요 사이의 곡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자, 요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주면 되겠다. 그죠? 결국,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넓이 S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자, 위에 있는 곡선. 원래는 절대값이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 빼야 양수가 되겠죠? 저 위에 있는 곡선이 요 곡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빼기. 빼기 2번에 이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요거 한 것에, 네, dx.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자, 이렇게 dx 되겠습니다. 자,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요거 나와서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자,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 돼요. 올 시험에 계산하는 거 엄청 많겠죠.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 그지? 요 정도는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자, 2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답이다. 그런 거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16 플러스 2 대입하면 4, 2, 8 이렇게 되죠. 3, 8에 24니까 3분의 8.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3분의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에 따라 밑에 5번이죠. 다음 단계에 따라 한번 구해봐라. 자, 첫 번째 뭐예요? 얘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까 똑같죠?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죠? 음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는 y는 x니까 아마 직선이 요렇게 생겼겠죠? 결국 요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어쨌든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x다. 이렇게 y는 x.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y는 x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자, 넘어가면 x제곱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1하고 마이너스 2. 즉 교점의 좌표 x는 1,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 바로 직선의 교점의 좌표겠죠. 자,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함수의 대소, 아까 그래프로 그려봤지만 어떤 게,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이 x보다 더 크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림으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도형의 넓이는 뭐야? 적분하는 거야. 여기 칸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범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x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해가지고 1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해보면 2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분의 9. 그래서 도형의 넓이 얼마냐? 넓이는 2분의 9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건 2차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뭔지 알겠죠? 그죠?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다.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딱딱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자, 두 함수의 대소 관계는 얘기했죠. 뭐가? 자, 얘가 더 위에 있다. 그죠? 마이너스 위로 볼록이 위에 있고 아래로 볼록이 아래에 있어야 여기 넓이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확인 안 해봐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확인 안 해봐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뭐보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알겠지만 적분해보면 됩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꼭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4번. 131쪽의 예제 4번입니다. 자, 이제 두 곡선과 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그래프를 대략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두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대략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뭐 적당히 그려보죠. 자, y는 x제곱이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제가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원점하고 얘가 인수분해하면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0과 2를 지나죠. 0하고 2, 한 이쯤 될까요? 하고 위로 볼록이니까 x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네, 여기가 2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0 이렇게 교점이 0하고 여기서 만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x는 2가 자, 요런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여기 직선이 좀, 아이고,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선생님이 이거 다루는 게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요런 직선, 요게 바로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냐면, x는 0이라는 건 y축이고요. y축. 그 다음에 x는 0, 이 직선. 그 다음에 요 두 곡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넓이하고, 자, 요 넓이를 구해라. 요렇게 되겠습니다. y는 0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한번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죠. 그럼 먼저 이제 교점을 잡혀 알아야겠죠? 자, 요 교점을 기준으로, 자, 요거는, 여기가 이제 위에 있고, 요 곡선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죠. 요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y는 x제곱이 위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요 점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부터 여기까지. 여기 교점. 교점 먼저 구해야겠네요. 교점. 자, 교점 한번 구해볼까요? 갖다가 놓고 풀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뭐가? 네, x제곱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 x, 2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좌표가 1이네요. 여기 좌표가 1이에요. 1이네요. 제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0부터 1까지는 뭐가 위에 있어요? x제곱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x제곱 빼주면 되겠죠. 적분하고 더하기 자 1부터 2까지는 뭐가 x제곱이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자 요거 dx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계산 좀 빠르게 합시다. 저거 마이너스 2x제곱이죠. 한 번 더 쓸까요 그냥? 한 번 더 씁시다.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요거 적분하면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2x제곱, 그림, 글씨가, 네. 자, 2x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걸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한번 해볼게요.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1, 0,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 1. 이렇게 되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마이너스 0 플러스 자 2 대입하면요 3분의 8이 16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마이너스 0 빼고요 그 다음에 3, 4, 10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분의 6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요렇게 잘 풀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요것을 요렇게 항상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잰다는 건 결국은 차의 함수에 대한 걸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만 하면 되는 거네. 뭐? 절대값이어서.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그러니까 요 함수를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fx-gx라는 걸 이렇게 하나의 hx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hx과 뭐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공식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그 다음 문제를 그런 의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즉 얘와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빼서 내가 예를 들어서 fx를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렇게 x세제곱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2x 자, 요 함수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2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x죠. 자, 요 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요 함수랑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와 x축. 그러니까 얘는 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3차 함수고 세식은 아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만나는 점이 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이고요.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플러스 x가 무한 들어갈 때 y도 무한대로 가니까 요렇게 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우리가 구하자는 넓이라는 건 자 요거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적분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된 거죠. 반대니까 2x 마이너스 2x 세제곱 dx.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빠르게 한번 해보죠. 세제곱이니까 4제곱 나오는데 2가 있으니까요. 2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요것도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분의 1에서 1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생각을 가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x세제곱에서 요걸 빼줬는데 선생님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요거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 결국 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함수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x축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요 넓이가 나오지만 어차피 요 부분은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서 그죠? 계산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을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나 요 부분을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나 결국은 같은 함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사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빼서 적분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자, 128쪽 문제 4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 역량 기르기요. 자,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보세요. 자, 좀 더 확대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금박 무늬가 들어간 포장지 A와 물결 무늬 금박 모양의 포장지 B가 있다. 자, 여기 있죠. 자, 어느 지점에서 세로로 직선을 그어도 금박이 잘린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D.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일직선이니까 여기 어디를 잡더라도 요 수직으로 잡으면 요 길이는 D. 항상 일정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있지만 얘도 여기가 D고 여기도 D고 항상 여기도 D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음을 비교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여기 있죠. 요 함수를 뭐 fx라고 하고 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gx라고 할까요? 그러면 fx-gx가 항상 뭐예요? d라는 상수로 일정하다는 거죠. 상수. 그리고 자, 여기 함수가 fg, hx. 자, 여기 함수를 kx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hx-kx도 어쨌든 함수값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고요. d로. 얘도 상수.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이 길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a, 여기를 b 함수값으로 생각하면 x좌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a부터 b까지 fx-gx의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나 결국 a부터 b까지 hx-kx 요 dx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요 값도 d고 요 값도 d니까 결국 같아진다. 즉 이렇게 구부러지게 보여도 우리가 이제 직선보다 구분 직선이 더 길다는 거 알죠? 그죠? 하지만 넓이는 같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한번 요거 자, 카발리에리의 원리 이런 게 있어요.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가 일정한 형태면 적분한 넓이도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 잘 해주시고 요건 요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카드라고 할까요? 요런 카드를 이렇게 막 쌓아놓은 카드를 좀 더 길게 그릴까요? 카드를 요렇게 여러 장 아주 많이 쌓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드요. 종이 카드.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종이 카드를 많이 쌓았어. 근데 이 종이 카드를 내가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잘 눌러가지고 여기 위에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요렇게.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렇게 만들었다고 쓰러지진 않게 쌓았어요. 어차피 같은 카드예요. 요걸 요렇게 바꿨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카드 장수나 여기 있는 카드 장수가 변하지 않았죠. 즉 다시 말하면 부피가 뭐라는 겁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부려도 여기서는 넓이가 요 단면적의 넓이가 같으면 단면적의 넓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아서 부피가 같다.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폭이 일정하면 이렇게 굽어 있어도 결국은 두 개의 넓이가 같다. 그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이나 그림, 사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계산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